저희가 파스들에 대한 이제 일반적인 장점은 좀 설명을 드린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애저에서의 파스 장점들을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파스라는 시스템은 결국 비즈니스를 좀 민첩하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친구다인 네. 것 같다라는 것들이 이제 설명을 드린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파스를 이제 고려해야 될 때는 우리가 어떤 장점을 또 누릴 수 있을지 또 다른 관점에서 설명이 있어요. 다른 클라우드 서비스 대비 애저 파스의 장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맞습니다. 클라우드를 사용하실 때 보통 그 SLA라고 해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저희가 SLA라고 해서 네. 지금 왼쪽을 설명드릴 거예요. 네. 서비스 수준 협약이라는 네. 내용이 있습니다. 네. 이 친구는 클라우드로 오지만은 사실 장애는 있을 수 있어. 그렇죠. 를 고지를 하는 거예요. 네. 장애는 있을 수 있는데 빨리 바꿔줄게. 네, 한 달에 한 이 정도까지는 서로 이해해야 해. 라는 내용이 포함이에요. 사실 방금 말씀 주신 언제까지 복구해야 되는 오른쪽에는 SLO라는 얘기인데 이 부분은 약간 제가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잘못 알고 있었네요, 저도. 보통 많이 클라우드 엔지니어가 아니면은 네. 약간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그냥 다 SLA로 포괄적으로 이해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보통 복구를 좀 해달라. 복구 대체 언제 되냐라는 요구들 혹은 복구가 안 되면은 정말 우리 서비스 큰일 나요 뭐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긴 한데 보통 클라우드 3사 다 마찬가지예요. SLA 기반으로 보통 제공을 하고요. SLA 기반으로 제공을 하고 이제 복구가 언제까지 돼야 되냐는 보통 좀 잘 개런티는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클라우드는 되긴 될 건데. 네, 되긴 될 건데 좀 이 시간 안에 안 된다고 해서 우리가 보상을 해주진 않아. 그냥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SLA를 잠시 설명드리면서 제가 SLA가 뭐 99.9가 많을수록 좋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저희가 보통 어플리케이션이 99.95%의 가용성을 보장한다인 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보통 구글에서 이제 SLA 칼큘레이터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제 업타임 이즈라고 해서 이렇게 그냥 하나 나와 있어요. 그럼 저희가 또 SLA가 99.95%를 제공받는다고 하는데 그럼 대체 몇 시간이야? 그게 대체 몇 분이 장애가 날 수 있다는 거지? 와, 엄청나네. 많이 헷갈리세요. 네. 그래서 저희가 SLA를 예를 들어 99.95%를 제공받습니다라고 했을 때 한 달 최고 21분까지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는 말과 사실 일맥상통해요. 와, 이거 감당 안 될 것 같은데요. 이거 근데 웹소설 사시는 데는? 그런데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21분 장애라고는 하지만 뭐 반드시 한 달에 21분씩 장애 나는 건 아니고요. 최대 이 정도까지는 발생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저희 파스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뭐 OS를 따로 관리형 OS잖아요. OS라던가 그다음에 탄력성이나 그다음에 뭐 자가 복구 형태들이 있는데 보통 탄력성도 포함이 돼 있어요. 예를 들어 사용자가 갑자기 몰리잖아요. 그럼 시스템이 알아서 커져야 되죠. 그렇죠. 커져야 될 때 그 변경되는 시간이 보통 한 30초에서 1분까지 소요가 될 수 있거든요. 사실 그런 장애 시간이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도 사람이 많이 들어와 시스템을 키워야지 라고 이제 하는 순간도 커질 때까지는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는 약간 접속이 원활하지 않다거나 그렇게 느껴질 수가 있잖아요. 사실 그런 시간이 같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근데 사실 99.95% 같은 경우에는 저희 클라우드 엔지니어 입장에서는 상당히 괜찮은 수준이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온프레미스나 단일로 이제 버추얼 머신을 하나 만들면 SLA가 없어요. 그래요? 네. 장애 언제 나도 우리는 모르겠다. 책임을 지지 않아요. 언제 장애가 일어나도 너는 장애가 고지될 수 있습니다. 장애가 고지되면 받아들이세요. 이런 거죠. 그래요? 몰랐는데? 그러면 언제 이 SLA가 뭔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보통 이제 파스 시스템이나 아니면 저희가 IaaS 시스템으로 이중화 구성을 했을 때 보통 제공을 받으세요. 제가 조금 이따 데모를 보여드릴 이제 앱 서비스 같은 경우는 99.95%의 SLA를 가지고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웹 서버에 대한 이제 가용성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데이터베이스를 쓰실 때 MySQL이나 뭐 이런 오픈소스 기반으로도 사용을 하실 겁니다. 근데 이 MySQL SLA가
타사는 99.95%를 제공하고 있어요. 애저가 더 좋네요. 네, 애저가 99.99%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네. 99.99%를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야. 시간 많이 내려갔죠. 네, 한 달에 네, 네. 4분 22초 정도 이내로 확보된다는 말은 2, 3초 정도의 장애는 사실 고객 입장에서는 충분히 감내할 수 있죠. 뭐 네, 그 정도야. 웹사이트이기 때문에 네. 잠시 느린가? 딱 결과가 나왔네. 사실 그것도 장애 시간에 포함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합쳐져서 4분 22초 이내 한 달에. 저는 그 장애가 그냥 아예 연결이 끊겼을 그 시간을 따지는 줄 알았어요. 그냥 무너지는 형태는 아니고요. 뭐 커넥티비티가 원활하지 않다든지 이제 네네네. 리스폰스빌리티가 좀 잘 안 나오는 사실 그런 자체적인 복구 기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 것까지 감안하면은 뭐 아까 좀 전에 99.95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길게 느껴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네, 뭐 저희가 새벽 시간에 사람이 또 적을 때도 잠시 장애가 또 있을 수도 있고 네, 10초 네, 정도의 장애들 또 다시 복구되고 네. 보통 그 장기 장애 같은 경우에는 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고지를 해주거든요. 네, 근데 리포트가 나오는데 이제 소위 말하는 자잘한 장애도 네. 이제 같이 내용이 사실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통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네. 아무래도 SLA가 좀 높아야 되죠. 그렇죠. 더 네, 중요하니까. 서비스가 더 중단되어 버리면 네. 뭐 들어오는 값들이 네. 못 받게 되거나 하는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네. 자, 그래서 타사에서는 99.95%를 지금 제공을 하고 있고 애저 같은 경우에는 99.99%를 좀 빠르게 제공을 했어요. 19년 8월부터 제공을 하고 있고요. 네. 저희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제품군 중에 SQL. MS SQL, 네. 네, 마이크로소프트 SQL이 있는데 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재밌어요. 지금 99.995거든요. 네네. 네, 99.995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더 짧겠네요. 더 짧겠죠. 아마 절반이니까 뭐 네. 2분대일 겁니다. 2분 그러네요. 11초 장애인데 네. 사실 또 절반으로 줄였다라는 것과 2분이 줄었다라는 어감이 약간 다를 수는 있지만 일단 절반이 줄었습니다. 그렇죠. 네. 네. 절반이 줄었다는 게 더 네. 큽니다. 네, 절반이 줄었다고 여기서 조금 재밌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애저 데이터베이스에서만 현재 제공되는 거거든요. 네. 제가 확대를 약간 했는데 5초, 30초. 이게 RPO와 RTO라는 얘기가 있어요. 네네. 이 친구가 아까 그 진행자분께서 네. 언제 복구돼? 네, 언제 복구돼? 네. 그러니까 지금 장애가 발생을 했습니다. 네. 예를 들어 심각한 장애, 저 아무도 접속을 할 수 없다, 없는 장애인데 5초 전까지 데이터를 보장을 해줘요. 그러니까 장애 5초 전까지의 데이터는 보장을 해준다. 그리고 장애가 났을 때 복구를 시도를 하면은 30초 안에 복구를 해준다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복구 시점 목표, 복구 네. 시간 목표, 보통 RPO와 RTO를 보통 네. 요청을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근데 저희도 사실 클라우드를 사용하실 분들과 얘기를 할 때 SLO에 대한 확보를 좀 많이 요청을 주세요. 예를 들어 우리 서비스가 새벽에 장애 났어요. 네. 들어와서 고쳐주세요. 그렇죠. 이게 핵심이잖아요. 네. 근데 보통 클라우드 계약할 때 SLO에 대한 얘기는 없이 SLA를 진행을 하는데 네, 맞아요. 애저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SLO도 같이 보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복구 시간 목표와 네. 시점 목표를 같이 제공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말은 정말 알 수 없는 중요한 데이터들 같은 경우에는 애저 데이터베이스에서 이제 RTO와 RPO를 같이 확보를 받으실 수 있는 파스 서비스인 거죠. 네. 사실 이런 것들을 온프레미스로 사내에 설치하게 되면 뭐 비용이 아마 몇 억을 들여도 그 정도까지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상시 그 운용 인력도 있어야 되고 네. 장애 발생하자마자 30초 안에 네. 달려가서 고치기 시작해야 되는 그게 시간으로 불가능할 같이 것 했을 같은데. 때는 네. 이 데이터베이스 파스 같은 경우는 상당한 이점이 그러네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비즈니스 규모가 크고 어떤 잘 오는 데이터가 중요할수록 백업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맞습니다. 백업 및 복구가 정말 중요해서 맞습니다. 아마 어떤 고객분들은 그런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온프레미스에 두고 기존에 갖춰져 있었던 좋은 뭐 외산 백업 솔루션들 다 때려 박은 다음에 그렇게 그렇죠, 안정성을 그렇죠. 보장하는데 그렇죠. 오히려 이건 뭐 애저 아까 보여주셨던 SQL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솔루션들 필요 없이 뭐 주기적인 백업을 뭐 사람이 직접 하는 것도 아니고 시스템의 설정만으로 네. 자동적으로 계속 백업이 주기적으로 되기 때문에 네. 이제 복구 시점을 선택했을 때 30초 이내 복구가 된다는 거는 야. 정말 대단한 거죠. 네, 그런 것 같아요, 진짜. 그리고 저희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늘 잘 아시겠지만 인터넷만 연결돼 있으면 외부에서 접근이 가능하죠. 맞아요. 예를 네. 들어 저희가 인시던트 사고라고 부르는데 네. 고객사에 있는 서버가 예를 들어 큰 문제가 생겼어요. 음. 그럼 보통 어떻게 되냐면 저희 선배님들 네. 속옷이랑 챙겨서 고객사로 택시 타고 달려가요. 그렇지. 오늘 날밤 까야 돼, 여기서. 네네. 언제 탈출할지 몰라. 달려가야 되는데 저희 클라우드 엔지니어들은
그냥 고객사 이름만 알면 인터넷으로 접속을 네. 해서 네, 이제 네, 복구를 네.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 말은 이제 복구 편의성도 훨씬 더 물론 좋아진 클라우드 거고요. 장점 중에 하나죠. 네, 네,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이제 SLA와 SLO는 약간 다르며 보통 대부분의 고객들은 SLO를 보통 요청을 하세요. 네. 네, 근데 클라우드에서는 SLA만 보장을 한다. 일반적인 벤더사에서는. 하지만 애저 파스 시스템 중에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SLO,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복구 시간 목표와 복구 시점 목표도 같이 제공을 하는 거예요. SLO까지 보장을 하는 그 서비스가 무엇인지가 되게 중요한데 네, 맞습니다. 애저 데이터베이스에서 애저 SQL 데이터베이스는 그게 가능하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파스 시스템을 사용하게 되면 백업 솔루션 같은 거 설치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네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네. 제공을 합니다. 네. 물론 주기성이나 이런 것들은 설정을 해야 되긴 하지만 네, 그 네, 정도 네. 설정이면 행복한 거죠. 네. 네. 기존에 오프레미스에서 SQL 서버 쓰다가 클라우드로 가야지라는 분들은 백업 솔루션 안 써도 되겠네요. 네. 백업을 애저 이제 파스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를 들어 10기가를 쓰겠다라고 예를 들어 정해 놓으면은 10기가를 더 드려요. 백업 용량으로. 백업 용량으로. 네. 총 이제 크기가 10기가를 쓰겠습니다라고 하면 뒷단에 백업 용량 10기가를 무료로 드려요. 만약 1테라를 쓴다라고 하면 1테라를 백업할 수 있는 무료의 용량을 드리는 거죠. 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좋네요, 이거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SQL 데이터베이스 혹은 앞에 설명드렸던 웹 서버의 제품군들 데모를 잠시 준비를 했어요. 알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좀 쉽게 설정을 할 수 있고 생각보다 이런 것들을 설치 안 해도 되네라는 것들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준비를 했고요. 제가 아까 구성 변경의 용이성에 대해서도 잠시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좀 설명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클라우드 상에서는 어떻게 쉽게 구성 변경이 가능한지 거기에 대한 데모를 보도록 하죠. 제가 지금 해당 그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방금 오늘 3월 18일이죠. 방금 데모를 하나 만들어 놨어요. 제가 아까 SLO가 같이 보장된다고 하는 SQL 데이터베이스를 방송 직전에 하나 만들었고요. 아까 작업하시던 게 이거였네요. 하나 만들었고 보통 저희가 데이터베이스를 생각을 해보시면 디스크 같은 것들 사서 그다음에 윈도우즈 서버를 올리고 거기에 라이선스를 사서 설치를 하는 형태로 보통 진행이 될 거고 내부의 CPU나 이런 것들이 바뀐다라고 했을 때 되게 난처해지기 시작해요. 서버의 CPU를 바꾼다거나 혹은 저희가 IaaS에 설치를 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8개 CPU에 어떻게 샀다. 그럼 거기에 설치가 되어 있는 친구인데 만약 16개의 CPU에 새로운 걸 만들면 다시 설치를 해야 되는 문제가 그러겠죠. 발생을 하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쉽게 좀 바꿀 수가 있어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올리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SQL 데이터베이스를 간단히 하나 생성을 할 때 보시면 여기 커뮤트 스토리지라고 해서 컨피겨 이제 설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코어 수를 드래그로 조절을 하면 되는 늘렸다 거네요. 줄였다가 할 수가 있어요. 이 말은 예를 들어 우리가 코어를 8개를 쓰다가 생각보다 부하가 많네. 이제 16개로 늘려야지라고 하면 이렇게 그냥 클릭으로 16개로 이렇게 늘리면 돼요. 늘리고 확인을 누르면 변경되는 시간이 보통 한 1분 미만. 이 말은 기존에 요거는 IaaS에도 되는 거 아닌가요? IaaS에서는 보통 저희가 CPU를 바꿔야 될 때 CPU의 개수를 바꾸려고 하면 이제 설치되어 있는 친구가 있잖아요. 이 친구의 라이선스에 따라서 또 다릅니다. 왜냐하면 설치를 할 때 저희 라이선스 구매를 하시면 CPU 몇 개다. 보통 CPU 개수에 대해서 보통 구매를 하거든요. 그렇다면 CPU 개수가 바뀐다는 거는 설치되어 있는 라이선스도 교체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파스 시스템은 좀 그런 거를 고민을 안 하셔도 된다는 거죠. 사실 같이 어떻게 보면 라이선스 비용이 포함되어 있긴 한데 그리고 만약 CPU를 바꾸게 되거나 새로운 버추얼 머신을 만들면 다시 윈도우즈 서버를 배포를 하고 SQL 설치하고 설정들을 다시 해야 되는데 그런 게 필요가 없네. 그렇죠. 설정을 바꿀 때 드래그만으로 이제 가능한 거죠. 그리고 데이터 사이즈 같은 경우에도 계속 늘릴 수가 있어요. 테라 단위로 비싼 비용이긴 한데
물론 코어 수에 따라서 좀 제공되는 형태는 다르긴 하고요. 코어 수에 따라서 제공되는 용량도 커지네요. 맞습니다. 근데 저희가 아이아스를 운용할 때 네. 실제 사고 사례인데요. 네. 어떤 사고 사례가 있었냐면 예를 들어 8코어에 저희가 한 100기가 정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네. 또 아이아스에서 많이 일어나는 사고인데 디스크 용량이 꽉 차버리는 케이스가 있어요. 네. 그런 경우에는 어떤 사고가 생기냐면 DB 죽겠네. DB가 죽는 게 아니라 OS 자체도 죽어버리죠. OS까지도요? 네. 그럼 보통 살리로 들어가기가 하긴. 어려워요. 네. 그렇겠지, 윈도우즈도 그렇겠지. 꺼져버려 더 이상 디스크가 없으니까. 그렇겠지. 네, 뭐 리눅스 시스템에도 비슷한 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네. 근데 이런 파스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네. 옵션을 통해서 체크박스예요. 네. 만일 100기가를 다 썼다. 네. 그럼 서서히 알아서 늘리고 있어요. 자기가 죽지 않을 정도로 계속? 죽지 않을 정도로 늘리고 있고 이런 오. 것들을 이메일로 계속 알려줘요. 와, 되게 지금 똑똑해졌다. 100기가가 벌써 넘었어. 네. 내가 일단 늘려는 놨는데 네. 너가 설정을 봐야 될 것 같아 라는 메일을 받아요. 뭐 물론 그렇게 늘어나면서 비용도 증가가 되겠지만. 그렇죠. 증가는 되겠지만 네. 일단 서비스가 멈추는 일은 없다 야,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이게 딴 데도 되나요, 이렇게? 이 되게 신기하네요, 부분은 이거. 사실 초기에 나왔을 때는 애저에서 상당히 빠르게 나왔어요. 왜냐하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가지고 있는 기술이 네. 서버 기술, OS 기술과 네, 이제 네. 데이터베이스, MS SQL 네. 직접 가지고 있잖아요. 네, 네. 근데 다른 곳에 다른 벤더사의 서비스들은 네. MySQL이라든지 이런 오픈 소스 기반으로 좀 많이 진행이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애저에서 좀 빠르게 이제 이렇게 제공이 되었었고요. 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3사 거의 비슷하긴 하지만 네. SLO, 아까 복구 시점 같은 네. 경우에는 그게 보장이 안 될 수가 있겠네. 지금 MS SQL에서만 제공돼요. 애저 내에서도. 이야, 그게 되게 어려운 거 봅니다. 그렇죠. 진짜. 이게 인력으로 해결되는 부분들을 어떻게 자동으로 뭔가 원활하게 처리되는 거는 그렇게 쉽게 확보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참 이게 높은 기술력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채팅창에도 오태정님이 서버 뻗었을 때 접속 자체가 안 돼서 고치고 싶어도 못 고치는 그렇죠, 그런 그렇죠. 현상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럴 땐 보통 저희가 디스크를 들고 뛰어가죠. 야. 네, 어떻게든 디스크 옆으로 붙여서 서버 어떻게 붙은 다음에 네. 뭐 필요 없는 것도 좀 지워서 그러니까요. 다시 붙인다 뭐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DB장에 해결하려고 봤는데 이건 서버가 뻗어서 뭐 DB에 접근조차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발생을 그렇죠. 할 텐데. 그래서 이렇게 야. 설정하시고 그냥 어플라이를 누르시면은 네. 누르시고 데이터베이스 이름만 정해주시고 네네네. 이제 유저 아이디 비밀번호 정도만 눌러주신 다음에 네. 이렇게 그냥 크레이트 생성을 하시면은 네. 보통 한 2분 안에 서버가 바로 올라오게 되는 거죠. 신기하네요. 네. 와. 참 신기한 기능인 것 같아요. 저도 처음 봤을 때 정말 신기했었어요. 제가 처음 봤을 때 네. 좀 시간이 되긴 지나긴 네, 했지만. 네, 네. 그리고 또 재밌는 파스 서비스를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저희가 이 친구는 지금 애저에서만 제공되고 있고 네. 웹 앱이라는 친구인데요. 네. 당연히 잘 아시겠지만 웹 앱이라고 들어보시면 뭔가 웹과 웹 관련이 서버- 되겠구나 네. 라고 생각이 드실 거예요. 웹서버 하나 올리는 네. 건가? 제가 오늘 18일이죠. 네. 테스트 그냥 간단하게 하나 만들면서 네. 한번 고민을 해볼게요. 이렇게 만들면서 비용 나오는 거 아니세요? 네. 개런티 해주시는 걸로 이해합니다. 네. 그래서 요즘에 저희가 도커에 대한 요구사항도 네, 점점 맞아요. 많아지고 있고, 네. 뭐 물론 도커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OS 같은 경우에도 뭐 설치를 어떻게 할 필요 없이 그냥 윈도우즈 쓸 건지, 네. 리눅스를 쓸 건지 네.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리눅스 기반의 뭐 하나를 만들면서 보여드릴게요. 네. 예를 들어 우리 회사에서 쓰는 음. 내용이 뭐 웹 접근해야 되는 것들이 자바로 음. 만들어진다라고 했을 때 네. 여기 보시면 자바 그냥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네. 뭐 자바나 아니면은 ASP라고 하나요? ASP를 쓰겠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단넷 코어를 네, 설정만 하시면은 네. 그냥 따로 그 엔지니어가 윈도우즈 들어가서 설치할 필요가 없이 음. 그러니까 설정이 돼서 나와요. 네네네. 설정이 돼서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장점이 있습니다. 제가 그 SKU라고 해서 이제 계약 단위에 대해서 조금 보여드릴 건데요. 네. 보시면은 오, 야. 뭐 여러 가지는 있어요. 여러 가지는 있는데 보통 이 친구가 아이아스랑 대비했을 같은 이제 사양의 아이아스 대비했을 때 비용 네. 차이가 크게 나지 않아요. 첫 번째로 오. 크게 나지 않고 예를 들어 우리가 윈도우즈 서버를 만들었다. 네. 만들 테니 톰캣이라는 친구를 설치해 주세요라고 하면은 음. 톰캣 설치하실 수 있는 분이 오셔야 돼요. 그렇죠. 아니면 내부에서 야 이렇게 좀 설치 좀 해볼래? 네, 네. 잘 안 되는데요. 글적글적 할 때도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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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줄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제자리에서는 잘 되는데요라는 것을 방지를 하시려면 네. 여기서 우리는 단넷 5버전을 쓸 거야. 음. 단넷 5버전을 쓸 거고
여기서 개발해줘 라고 네. 정해되면 네. 이곳에서 도는 어플리케이션은 음. 다른 타넷 오버전에서 돌 수밖에 없어요. 그렇겠죠, 당연히. 네, 당연히 네. 설정 자체가 런타임 수행이 고정이 네, 되니까. 네, 네. 그래서 하나 만들고 나면은 여기까지만 봐도 아이아스보다 파스가 되게 진짜 간편하네요. 네, 파스가 상당히 간편합니다. 그냥 설치나 이런 구성 필요 없이 네. 클릭한 다음에 뭔가 진행할 수 있다는 거는 네. 상당한 매력이죠. 아까도 잠깐 저 지나갔었지만 애저에서 어떤 추천하는 구성도 옵션으로 이렇게 막 제공하더라고요. 그래서 맞습니다. 그냥 선택만 하면은 그 구성대로 딱 이게 되는 거잖아요. 네네. 네. 제가 그럼 간단하게 하나 만들고 그 사이에 설명드리면서 하나 해볼게요. 네. 자, 적당히 설정을 네. 이름 넣고요. 네. 테스트 넣고 네. 사바가 아니라 단넷 하나 단넷으로. 만들어서 네. 적당한 사이즈로 하나 만드는데 이게 네, 여기 스펙 피커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이거 다른 데도 이거나. 스택 신기하네. 피커에서 좀 재밌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사실 이 부분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 인클루디드 피처라고 해서 네. 지금 제가 강조 중인 부분. 오토스케일. 이 말은 몽고하니 네. 사용량이 지금 많아지고 있어요. 유저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알아서 10배까지 스스로 늘려줘요. 물론 늘어난다는 말은 비용도 늘어난다는 말이겠지만 네. 서비스가 죽으면 안 되니까. 네. 보통 저희가 웹 서비스를 운영할 때 사용자가 늘어나면 보통 두 가지가 늘어나요. 어떤 게 늘어나냐면 트래픽은 당연한 거고요. 네. CPU와 메모리 사용량이 늘어나는데요. 그렇죠. 이게 CPU 사용량이 느는 거는 100% CPU 작동하는 거는 조금 부담이 되긴 하지만 네. 제일 위험한 게 메모리예요.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꽉 차버리면 서비스가 그냥 내려가 버려요. CPU야 자원 사용량이 늘어나면 네, 약간 느려질 수는 조금 있지만. 느려지겠지만 네, 메모리는 늘어나면 죽어버리니까. 네, 죽어버리니까. 그렇다면 10배까지 늘어난다는 말은 만일 그 회사가 네. 갑자기 뉴스에 나와서 막 네. 분정 상실을 이루는 아. 거예요. 그런 상황이더라도 네. 인프라 담당자가 당장 멈추는 일은 없는 거죠. 스스로 음. 늘리고 있으니까. 네, 스스로 일단 늘리는 것을 제공하더라. 알아서 10배까지 늘려주고 그 이상 더 늘릴 때는 사람이 가서 뭔가 설정하면 되는 건가 보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수동으로도 프로비저닝이 가능하고 네. 설정이 가능하고 네. 이렇게 오토 스케일이란 말은 자동으로 스케일을 네. 해준다는 말이죠. 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개발자분들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스테이징 슬롯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네. 보통 프로덕션 레벨을 만들었을 때 개발자들이 늘 이런 요청을 하세요. 프로덕션 환경과 똑같은 개발 환경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보통 비용이 2배잖아요. 네. 비용이 2배인데 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내부에 도커라는 컨테이너 기술이 들어가 있어서 네. 똑같은 비용이 들지만 안에서 논리적으로 똑같은 음. 환경을 제공을 해요. 음. 그 부분은 개발자분들이 좀 편의성을 많이 느끼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네. 그런 기능도 클릭 하나로 음. 바로 개발 환경과 프로덕션 환경을 동시에 같이 제공받을 수 있다. 편하겠다 진짜. 저희가 요즘 그 클라우드에서는 무중단 서비스라는 얘기가 많아요. 네네. 그러니까 중단 없이 뭔가 패치가 네, 업데이트가 맞아요. 이루어져야 네. 되는 거죠. 그래서 네. 내부에 스테이징 슬롯이라는 친구를 쓰면 저희가 프로덕션을 유지한 상태로 네. 스테이징 슬롯에 업데이트를 이제 하는 거죠. 신규 네, 버전을. 네, 네. 그다음에 버튼만 누르면 이 친구가 쏙 하고 스위칭. 바뀌어요. 스위칭이 아. 돼요. 스위칭도 한 1분 정도 이내로 바로 되거든요. 이야. 그러니까 스위칭이 됐다는 말은 스위칭을 했는데 예를 들어 문제가 생겼어. 네. 그럼 다시 스위칭을 하시면 돼요. 근데 근데 저희가 IaaS 단일로만 쓰고 있으면 네. 서비스를 내렸다가 설치를 해서 다시 올리게 되죠. 근데 뭔가 문제가 있어. 그럼 서비스 다시 내리고 맞아요. 네. 지웠다가 새로운 걸 다시 올려서 다시 올려야 돼요. 네. 근데 이제 스테이징이라는 친구를 쓰면 두 개가 있고 쏙 하고 바뀌게 되는 거죠. 근데 설명을 비용이 들으니까- 추가가 안 돼요. 아 그래요? 네, 그게 장점이에요. 비용이 추가가 따로 없고 오. 내부에 논리적으로 이렇게 작동될 수 있게끔 제공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실습이나 이런 것도 제가 덜어 진행을 네. 하는데 네네네. 이 부분은 사실 3사 벤더 중에서 제공되는 참 큰 기능인 것 같아요. 야, 이거를 개발자가 구성을 하려면 되게 귀찮습니다. 귀찮은 것도 귀찮은 건데 그거 어쨌든 똑같은 환경으로 구성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큰 도전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물리적으로 완전 똑같지 않지만 논리적으로 거의 유사한 아. 환경을 제공하고 이렇게 스위칭을 할 수 있는 환경이 그냥 웹앱 안에 포함이 되는 거죠. 이처럼 파스 시스템이거든요. 야, 이 설명을 들으면 들을수록 아이아스 쓸 이유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아이아스가 또 여러 장점이 있지만 또 파스만의 장점이 있는 거죠. 네, 이거 파스. 그렇죠. 저는 진짜 파스는 정말 몰랐는데 네. 이렇게 좋고 편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데일리 백업. 네. 뭐 백업 your 앱 하루에 10번까지 백업을 해주는 거죠. 보통 저희 생각해 보시면 백업 설정을 OS 깔아두고 백업 설정도 해야 되는데 네. 그런 백업 설정을 그냥 알아서 하루에 10번까지 야,
백업을 해주는 거죠. 하루에 한 번만 제대로 해도 그 다행인데 네. 10번이나 해주니까 하루에 한 번 보통 잘 하시나요? 수동으로 백업하시면 네, 하루에 한 번은 해야 되는데 네, 해야 되는데 네. 잘 안 하실 수도 네.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을 제공한다. 어,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트래픽 매니저 같은 경우는 약간 재밌는 기능인데 뭐 이쪽은 엔지니어 분께 보통 뭐 얘기를 많이 드는데 네. 저희가 예를 들어 이제 봄이 다가오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 예를 들어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봄 세일, 봄 기획전 네, 한번 봄 해야지. 기획전 이제 네.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네. 한 번에 훅 하고 바꿔버렸을 경우에 네. 봄 기획전을 올렸는데 이 안에 네. 버그가 숨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다시 쇽하고 바꿀 수도 있긴 한데 네. 그러면 그 시간대 사용자는 모두 다 똑같은 이제 에러를 경험할 수가 있잖아요. 네. 네. 트래픽 매니저라는 걸 쓰면 네. 이제 봄 기획전이 있고 기존에 겨울 게 있으면 퍼센트를 서로 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 있는 쇼핑몰로 들어온 사람들은 10명 중에 1명은 봄 기획전으로 가고 네. 10명 중에 9명은 이제 겨울 기존 걸로 가요. 아, 일단은 그 기존 걸로 보내놓고 봄 거를 테스트를 해보면서 테스트를 비중을 점점 바꿔가는 거죠. 아, 오, 똑똑하다. 네, 이게 배포 방법론 중에 하나인데 네. 예를 들어 트래픽을 신규 이제 기능의 5%의 유저를 흘려보내고 네. 10%, 15% 점점 카나리라고 하는데요. 네. 늘려나가는데 예를 들어 에러 레이트가 똑같이 늘어난다. 그럼 바꾸면 안 되겠는데. 네, 그 말은 네. 에러가 내포가 될 수도 있으니 네, 그렇죠. 다시 롤백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일부 유저 한 10%까지는 장애를 조금 봤을 수는 있지만 90%는 온전한 서비스를 쓰고 네. 있는 거죠. 점진적인 교차가 가능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좀 재미난 기능을 같이 파스에서 제공을 하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애저 웹앱이라는 친구가 제공을 하고 있고요. 네. 결론을 내야죠. 네. 애저의 파스의 도입은 네. 이제 고객의 비즈니스 민첩성을 증대를 이제 꾀할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예측하기 어려운 워크로드에서 네. 탄력성을 확보할 수 있어요. 탄력성이란 말은 갑자기 빵 늘었을 때 무조건 전부 다 보장은 되지 않지만 네. 일부 네. 그러니까 오토 스케일링의 한 네. 10배 정도까지는 이제 보장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리고 그런 경고를 받았을 때 네. 당연히 인프라팀이 음. 확보된 탄력성 위에서 다시 운용을 네. 꾀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서비스 다운이 없는 거죠. 네. 보통은 이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문구가 많은 회사들의 뭐 브로셔나 홍보 자료에 이렇게 써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무슨 말이야 그래요 다. 이 무슨 말인지 이해도 안 된다고. 그러실 수 있죠. 네. 근데 네. 오늘 이렇게 설명 듣고 데모 보니까 무슨 말인지 이제 확실히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저희도 늘 좀 어떻게 좀 효과적으로 전달 드릴까 고민을 많이 하긴 하거든요. 근데 확실히 데모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네요. 보여드리면 참 이제 이해를 빠르게 하시는데 네, 네, 글론만 보면은 조금 잘 와닿지 않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파스의 장점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고 데모를 보여드렸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빠르게 두 번째 세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자분을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디모아 클라우드 사업부의 최진호 이사님을 소개합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디모아 클라우드 사업부 최진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사님. 네, 오늘 이런 자리를 제가 지금 처음 쓰게 돼서 그러신가요? 네, 네. 굉장히 좀 떨리고 뭐 옆에서 다 보셨으니까 뭐 지금은 뭐 긴장 많이 안 하실 것 같고요. 네. 네, 오늘 소개해 주실 장표가 몇 장 있는 것 같아서 그 내용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네. 저희 디모아에서 이제 앞으로 클라우드로 이제 마이그레이션을 고려하시는 고객분들을 위해서 네. 지원을 좀 드리고 네. 좀 더 쉽고 편안하게 그다음에 뭐 자금의 뭐 비용이라든지 문제가 좀 이슈가 있으신 고객들을 제가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해서 이런 그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을 할 수 있는 패키지를 이제 저희가 제공을 드릴 거고요. 네. 약 한 200만 원 상당의 이제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 앤 컨설팅을 저희가 지원을 드립니다. 네. 또 이 클라우드로 이전을 하실 때 가장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우리가 이걸 클라우드 이전할 때 인건비가 좀 많이 들어가, 그러겠죠. 구축 비용이 많이 들어가 이렇게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약 한 1,000만 원 상당의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 구축 비용을 저희가 인력으로 저희가 지원을 이제 드릴 부분들이고요. 근데 또 이제 이것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이제 클라우드로 저희 디모아에서 이제 클라우드 기반의 그 비즈니스 솔루션들을 저희가 가지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같이 지원드릴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은 ERP라든지 그룹이요. 전자결제, 그다음에 또 엑스컬리라고 하는 그 UC 솔루션이 있습니다. 협업 솔루션인가 봅니다. 그렇죠.
백업이라든지 인사연동, 조직, 그 팀즈나 아웃룩 기반의 조직도, 또 그 다이나믹 CRM 뭐 이런 솔루션들 필요하신 분들을 저희가 고객분들이 대부분 보면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 하실 때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ERP나 아니면 우리는 그루베어를 갖다 클라우드로 갈 거야. 근데 클라우드로 갈 때 이런 솔루션을 또 이제 또 바꾸셔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런 고민들. 거기에 대한 비용들을 또 이제 절감하실 수 있는 저희 솔루션을 같이 제안을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런 디모와 마이그레이션 패키지를 묶어서 이거를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한 고객들에게 또는 파트너분들에게 저희가 이런 분들을 또 제공을 해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신청만 하면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신청을 해주시면 자격 제한 뭐 그런 건 없는 건가요? 뭐 예를 들어 기업 규모나라든지 뭐 어떤 여러 가지 요건 그런 어떤 제한 요건 이런 거는 별로 없는가 봅니다. 네, 지금 현재로서는 뭐 제한 요건은 없고요. 가능하면은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시는 고객들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지원을 갖다 드리려고 하는 거죠. 애저 클라우드로의 어떤 전환을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뭐 일단 믿져야 본전인데 1,200만 원 상당의 어떤 지원이 가는데 안 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요 내용이 이제 하나가 있고요. 또 새로 시작하시는 스타트업 기업들을 위해서 저희가 또 이런 부분들을 또 지원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스타트업 기업들을 대부분 처음에 시작하실 때 어렵게 시작을 하시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저희 디모아가 쉽게 시작하실 수 있도록 최대 이제 500만 원 상당의 애저 무상 컨설팅과 또 인프라 구축에 대한 지원들을 저희가 비즈니스에 대한 컨설팅 보통 스타트업을 하시는 고객들이 제일 또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게 아이디어는 있어요. 그렇죠. 그걸 어떻게 구현할 거야 인프라 쪽으로. 그렇죠. 이걸 어떻게 구현할 거야에 대한 부분들도 고민을 하시고 또 내가 구현은 했어. 아이디어는 있고 내가 기술력이 좋아서 구현은 했는데 이걸 내가 어떻게 팔아야 되지? 내가 이거 가격대를 어떻게 매겨야 되지? 사스 서비스를 할 거면은 내가 이 사스를 갖다 월 뭐 비용 구독형으로 할 거야 아니면은 무슨 뭐 일회용 비용으로 할 거야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하세요. 그러겠죠. 그런 부분에 대한 비즈니스 컨설팅과 오어가 아닙니다. 방금 저희 배준현 매니저가 지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클라우드 인프라에 대한 아키텍처링에 대한 컨설팅 부분들을 좀 저희가 지원을 갖다 들어갈 거고요. 또 이것만 또 끝나는 게 아니라 무상기술 지원 3달. 그렇죠. 이거를 또 구축을 하셨으면 운영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을 텐데. 운영을 하실 때도 이걸 또 안정적으로 쉽게 운영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무상 기술 지원을 3달 동안 뭐 장애가 발생하면 장애도 지원 드리고 시스템을 운영하시는 게 잘 쓰고 계시는지 저희가 봐드리기도 하고 또 전체적인 사용량이나 이런 분들 보고 잘 쓰고 계시는 건지 아니면 비용이 과다하게 쓰고 계시는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또 다시 분석을 해서 최적화를 갖다 또 해드리는 거죠. 보통 이런 부분들까지 하고 추가적으로 운영을 하시다가 이 이외에 또 고민을 하시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을 또 저희가 다시 뭐 말할 수 없는 부분들을 또 저희가 또 지원을 드리는 약 500만 원 상당의 혜택을 또 드리기로 저희가 이번에 큰 패키지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도 사실 비용에 대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4월 30일까지 일단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하신 기업들 신청을 받고 뭐 모든 스타트업들 제가 다 해드리는 못해요. 우선적으로 신청을 해주시는 선착순 마감으로 저희가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그냥 정부가 정하는 그 기준에 따르나요? 그렇죠. 스타트업은 보통 정부에서 얘기하는 기준은 창업을 한 지 4년 이내 이 기업들이 대부분 대상이 되고 있고요. 기업 규모도 연 매출 10억 이하 이런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스타트업들이 사업을 시작할 때 이런 퍼블릭 클라우드를 많이 사용하는데 극단적으로 AWS 쓰다가 이상해 딴 걸로 애저로 바꿔야겠네? 라고 하는 기업들도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마이그레이션을 저희 애저 기존에 AWS나 뭐 구글을 쓰시다가 애저로 마이그레이션을 하신다고 하시면 거기에 마이그레이션을 갖다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컨설팅도 저희가 같이 지원을 되게 좋네요. 그거는 기존의 스타트업 중에서 다른 클라우드 서비스 쓰다가 불만족하신 분들이 애저 써보고 싶네? 이 혜택을 고스란히 가져가면서 애저를 체험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되게 좋네요. 이런 부분들을 저희한테 말씀을 해주시고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이런 부분들 저희가 방문을 드려서 네네. 지금 현재 쓰고 계시는 또는 사용하고 계시는 비즈니스가 어떤 부분이고 어떤 시스템을 쓰시고 계시고 네. 이게 앞으로 어떤 비즈니스, 이게 어떤 식으로 커 나갈지 비즈니스가 커 나가는 거에 따라서 인프라를 이렇게 가져가셔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기초부터 저희가 잡아드리니까 스타트업한테는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보여드린 애저 클라우드 그리고 파스 이쪽에 대해서 도입하실 의향이 있으시거나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지금 나가는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